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18일 오후 4시입니다. 돈 한 푼 직접 받은 적이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죄 등 여러가지 교묘한 법리를 적용해 가지고 징역 22년을 선고받도록 만든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요사이 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그 정도로 가혹한 형량을 구형 선고하도록 만든 사람이라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깨끗한 검사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데 요사이 드러나고 있는 사안이 물론 재판을 통해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은 혐의로만 보면은 전형적인 부패 검사입니다. 전형적인 정치 검사입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사건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박영수 전 특검의 딸과 부인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 50억 클럽이란 말은 언론이 만든 말인데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서 50억 원씩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지목된 인사들을 통칭해 가지고 50억 클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 부장 엄희준은 오늘 오전 박영수 전 특검의 딸과 부인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가지고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 운영한 법무법인 소속의 이모 변호사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영수 전 특검과 그의 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혐의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은 2016년에서 2021년 사이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연봉 6천만 원, 대여금 11억 원, 퇴직금 5억 원, 화천대유에서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생긴 시세 차익 등 25억 원 정도의 금전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요 2016년에서 2021년이라고 하면은 박영수 전 특검이 당시는 전이 아니라 현직 특검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고 있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돈이 박영수 전 특검이 약속받은 50억 원 중 일부일 수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 박영수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참여하거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용 여신 의향서를 발급해 달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200억 원 상당과 단독주택 두 채를 약속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수재입니다. 그런데 이 무렵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박영수 전 특검은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도 업자들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박 전 특검에 대해서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석연치 않는 이유, 납득할 만한 하지 못할, 납득하기가 어려운 이유를 대면서 영장을 기각한 바가 있고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위해서 보강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세월을 좀 과거로 돌리면 2016년 12월 탄핵 소동의 와중에서 박지원 당시는 국민의당이었습니다.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어떤 경우에도 법조 인생 마지막 명예를 걸고 임명되면 철저히 수사를 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한 기록이 구글 통해서 검색을 하면은 나옵니다.
조선일보의 관련 보도는 이렇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박영수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 박영수로부터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다는 말을 틀어놓았다는 겁니다. 박지원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이게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박영수 특검이 현 검찰 간부 여러 사람과 잘 아는 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이나 그 어떤 직장도 크지 않은 조직이라 조직 내에서 서너 배로 얽히고 설킨 인연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박영수를 특검에 추천하기 전에 확인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추천을 했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 법조 인생 마지막 명예를 걸고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박지원 씨가 추천하고 당시 민주당이 추천하고 두 사람이 올라갔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박영수를 임명을 했습니다. 아니 추천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가 추천한 박영수로부터 다짐을 받았다? 이거 혹시 다짐이 아니라 충성 서약을 받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짓을 합니까? 박지원은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영수 특검 관련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그날 언급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잘한 지적이다. 박영수 특검에게 국민이 국회에서 우려하는 내용에 대해서 경고를 보낸 것이다. 우리 국민의당에서 추천했고 저 박지원이 우려하는 부분을 공개적으로 박 의원이 밝혀주었기 때문에 박영수 특검이 이런 점을 고려해 철저한 수사를 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는데 박지원의 박영수 음호 사격은 그 뒤에도 계속됩니다. 예컨대 2017년 3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나흘 전 이런 이야기도 했네요. 사상 유례 없는 국정농단 사건을 제한된 시일에 성공적으로 수사를 한 박영수 특검에 경의를 표한다. 경의를 표한다 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면 보다 완벽한 수사로 범죄 사실을 밝히고 국민의 의혹을 불실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남는다. 다음 날에는 또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의 부인께서 살해 위협으로 혼절했다는 긴급 보도가 있다. 현재 판결을 앞두고 이렇게 극단적 은행이 오가고 심지어 저희 당 간부들에게도 전화로 위협을 가하는 것은 저도 당하고 있지만 불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날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는 어떤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수많은 인권 침해, 불법 수사를 저질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전대미문의 검찰 공포시대를 연출했다. 특검이 이 같은 인권 유린과 횡포를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는 특검이 야당만의 추천으로 임명되어 태생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박영수 특검은 야당과 박지원의 특검이다. 야당과 박지원의 특검이다. 라고 했습니다. 김평우 변호사는 법치와 애국 모임이 그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박영수 특검 및 검찰 특수본의 범법 행위 및 인권 침해 조사위원회 출범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2017년 2월 28일 해체되기까지 90일간 수사라는 미명하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 공여 등의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정유라의 입시 및 학사 비리 사건, 최순실 민관 인사 및 이권 개입 사건, 비선 진료 및 특혜 의혹 사건, 청와대 행정관 차명 개통 사건, 세월호 침몰 사건, 당일 대통령 행적에 관한 의혹 등 총 7건의 사건을 수사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고 소환하면서 수많은 인권 침해, 불법 수사를 저질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전대미문의 검찰 공포시대를 이 땅에 연출했다. 라면서 김평우 변호사는
지금까지 12번의 특별검사가 있었지만 유독 박영수 특검만 이 같은 인권 유린과 만행을 저지른 이유는 다른 특검들은 대법원장이나 대통령 또는 여야 합의로 임명되어 처음부터 중립적이었던 반면에 박영수 특검은 야당만의 추천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박영수 특검은 그 출발에서부터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독립검사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난 태생적으로 위헌적인 수사관이었다. 박영수 특검은 야당의 특검, 박지원의 특검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어서 박영수 특검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장의 불법 수사 사례를 조사해 기록하고 그 기록에 따라 범죄 사실을 밝혀내 처벌하여 일벌백계로 삼겠다면서 그래야 검찰이 나치의 게슈타프나 중국의 홍위병처럼 국민을 우습게 알고 마구 잡아들이며 밤샘 조사하는 횡포가 없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7년이 흐르니까 칼자루 잡았던 박영수가 칼날을 딱 잡고 있습니다.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되도록 만드는데 종사했던 법률 기술자들 중 한 사람, 아니 대표적 인물이 박영수죠. 근데 그 박영수에 의한 수사는 우선 여기 거론되는 금전 액수가 너무나 큽니다. 약속받은 거, 뭐 이미 받은 거, 이런 게 단위가 보통 단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징역 22년 연쇄살인범에게도 적용하기 어려운 형량을 때릴 수가 있었느냐. 거기에 기여한 박영수의 법률 기술이라는 게 뭐냐. 김평우 변호사 말대로 야당 박지원의 검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 구체적 사례를 몇 개를 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2년을 선고받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승마 선수 정유라에게 삼성그룹이 제공한 편의를 박근혜가 받은 뇌물로 환산을 한 게 제일 큽니다. 그리고 재단 설립을 위해서 기업체들이 모금한 것을 뇌물로 기소를 했지만 그건 대부분 또 무죄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국정원장이 관리하는 활동비를 대통령실로 보낸 걸 이걸 또 뇌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과거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과거에 다 국정원이 관리하는, 그때는 뭐 안기부, 이름이 정보부 안기부 국정원으로 바뀌었는데 국정원장, 안기부장, 정보부장은 다 대통령 직속 부하입니다. 그 사람이 관리하는 특수 목적의 활동비를 대통령에게 줘가지고 대통령실이 쓸 수 있도록 한 것은 하나의 관리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범죄로 몰아가지고 징역 22년을 만들어낸 박영수에 대해서 우리 검찰이 상당히 집념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석연치 않는 이유로 기각된 걸로 봐가지고 앞으로의 수사의 전도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법률적으로는 이미 그 효력을 발생하고 있으나 도덕적으로는 원천무효라는 이야기죠. 감사합니다.